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선박건조 대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는 이달 중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볼쇼이카멘에 있는 러시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즈베즈다가 미국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를 경우 삼성중공업의 선박 대금 수치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7조 5천억 원 규모의 쉐빙 LNG 운반선 22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한 상태며 대금 수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쇄적 파장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돌려받아야 하는 돈까지 받지 못한다면...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조선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조선을 자주 다루는 이유, 그거는 국내 조선 기업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러시아의 즈베즈다라는 조선소가 미국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러시아에 있는 볼쇼이 카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랑 가까운 옆 동네거든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해왔던 곳입니다. 왜 주목을 했냐? 러시아 정부가 이 극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조선 그리고 해양 쪽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러시아 극동에는 조선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인 즈베즈다 조선소가 가장 크고요. 이게 볼쇼이 카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극동의 조선과 관련한 산업은 이 볼쇼이 카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한화오션,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일대, 그때 가장 먼저 물꼬를 텄고요. 그리고 현대, 삼성 모두 법인도 같이 만들고 여러가지 협력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원래 조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을 거치면서 이게 사실상 실전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이 러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단이 또 길어지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기업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과의 거래도 금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죠. 당장 삼성중공업을 보면요, 즈베즈다와 7조 5천억 원 규모의 쉐빙 LNG 운반선 22척의 공동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5척은 건조 막바지 단계인데 이렇게 되면 수천억 원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삼성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내 조선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더블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한화오션이나 삼성, 현대 모두 러시아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다시 적자가 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요. 전반적인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헐값에 매각한 건 역시 이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조짐도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대요. 이거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쟁을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황은 여러 차례 전해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확보한 거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승리 선언을 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 호전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휴전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확실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데다가요. 전쟁이 아무래도 2년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서방의 지원 의지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러시아의 침공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변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것도 역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나오죠. 2개의 전쟁 그리고 50개의 선거. 이 50개의 선거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서 내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불확실성이 나올 수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있는 이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면 역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몇 달 앞으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왔죠. 이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나 인도, 인도네시아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이렇게 크고 작은 선거를 다 합치면은 내년에 전 세계에서 50개 정도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제의 규모를 전부 다 더해보면은 세계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굉장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결과로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거나 각국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은 무역 쪽에서 각종 규제가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역의 규모가 축소가 되겠죠. 이건 곧 경제 규모의 축소를 뜻하고요. 이거는 곧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축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당장 국내 정권의 변화에도 스윙폭이 큰 게 국내 기업들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변수가 있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의 사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변수라는 말을 벌써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내년에 이어질 각종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